작은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기에. 허튼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기에. 신뢰도 으뜸언론 한겨레. 내일을 보는 오늘의 진실.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남자, 설치미술가 신명환 씨. 어른도 즐기길 바라거든요. 어른이 즐거우면 어린이는 당연히 더 즐겁겠고. 어른들의 잃어버린 동심, 그리고 꿈. 어떤 재밌는 상상력을 가지고 도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도시도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사람들과의 소통을 꿈꿉니다. 저는 이 행위를 하는 걸 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소통 자체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카툰과 설치미술의 크로스오버. 어른과 아이들의 꿈을 만드는 신명환 씨의 설치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백준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망설이다 세월만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자신의 일을 즐기며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카툰 공작소 대표 신명환 씨의 즐거운 인생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자. 네, 봄 날씨가 완연한 주말 오후인데요. 명환 씨가 가족들과 나들이라도 나온 모양이죠. 아빠가 사진 한번 찍. 이준아, 아빠 봐, 아빠. 됐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가 이제 성산아트홀인데 이게 창원이에요.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기획전인데 아트인 슈퍼스타라고 미술 작가들이 어떤 뭐 슈퍼스타나 어떤 유명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전시들이에요. 이곳에서는 현재 신명환 씨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아빠 이름. 뻥튀기 할 때 뻥, 그리고 명품 할 때 명품, 그리고 가게 할 때 샵. 그래서 뻥품샵. 뻥튀기 가방을 엄마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떨까? 뻥품샵이라? 제목이 참 독특하고 재밌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가방들이 진짜 뻥튀기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와우,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한데요. 뻥튀기로 만든 이 명품 가방들 속에는 신명환 씨의 속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명품이라는 거는 정말 잘 만들어서 명품이다.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지금은 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브랜드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누구나 다 똑같이 들고 다니는 브랜드인데 그게 명품이라는 걸로 잘못 변형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거품이 심하고 도대체 저 가방 하나 만드는데 저런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뻥튀겨진 그거하고 뻥튀기라는 거하고 참 잘 맞더라고요. 뭐 근사하거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잘 팔리거나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과 되게 소통할 수 있고 약간 좀 소박한 작품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애가 없고 멋이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더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명환 씨의 뻥품샵은 이곳 전시회에서 꽤 인기가 좋은데요. 정말로 뻥튀기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I like it. It's very pretty and it smells really good. I want to eat it. 눈으로 즐기고 냄새로 행복해지는 뻥품샵. 신명환 씨는 어떻게 뻥튀기를 생각해낸 걸까요?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 재료로 써서 좀 관람객들이 약간 다른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찾는 편이에요. 이 작품을 이렇게 옮겨 오는 일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미술 작품을 옮겨야 되는데 그 무진동 차로에서 이렇게 운반을 하거든요. 그 운반하시는 분들이 그 작품을 다 이 뻥튀기 가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오셔가지고 작품이 어딨냐고 막 찾는 거예요. 이 뻥튀기를 딱 가리키면 사람들이 좀 황당해하죠. 오늘이 뻥품샵을 전시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이렇게 멋진 작품을 이제 볼 수 없는 건가요? 아,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뻥품샵이라는 제목처럼 정말 가게를 만들어 놓고도 싶어요. 일상 뭐 이렇게 우리가 전시장이 아니라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런 작품을 의도하지 않게 만나게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연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가방을 사고 싶게도 만들고 싶고 아니면은 이거를 먹을 수 있게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자, 신명환 씨의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 다이어트 짐볼의 다양한 캐릭터를 그려놓은 동심의 세계 깔깔깔 구르기. 그리고 명품이 팽배한 사활을 향해 뻥튀기로 속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뻥품샵. 그리고 에어캡 취급주의는 자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합니다. 또 이건 눈사람이 여름엔 뭘 할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신명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깔깔깔 구르기가 책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으로 지난해 콘텐츠 진흥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깔깔깔 구르기가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질지 참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이 동그란 애들이 있기 전에 네모였어요. 그 네모 나라 아이들인데 네모 나라에 꽃순이, 쿨쿨이, 비실이, 가이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모 나라에서는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네모 나라에 깔깔모기가 나타났네요. 이 깔깔모기 한번 물리면 깔깔깔 웃게 되는 웃음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모 나라 아이들이 댕굴댕굴 웃다 보니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답니다. 깔깔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온 마을이 동그랗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깔깔깔 마을이 깔깔깔 구르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신명환 씨는 처음에는 건축을 전공했다고 하네요. 학교 전공은 이제 건축인데 건축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건축이란 지금도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이 건축을 할 때 그 방식을 많이 제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취미로 이제 카툰이나 만평을 그리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IMF 터지면서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건축 쪽이 경기가 죽으면서 제가 방향을 만화 쪽으로 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화 그 전엔 취미였었는데 만화만 하게 됐거든요. 만화가 좀 자유롭기도 하고 건축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하니까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런 집안 구석구석, 아니 벽까지 온통 그림들로 가득한데요. 바로 명환 씨의 큰아들 기원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원이가 만든 건데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전에 제가 전시할 때 써먹었던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빈통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갖고 노는 건데, 이렇게 방처럼 담을 쌓아놓고 요 안에 공을 숨겨놓은 거라고 기억나? 여기도 공을 자기가 숨겨놨는데 아빠한테 찾아보래요. 이 많은 것 중에. 아니야. 네, 아니야? 그럼 어떤 거야? 맞지? 빨리 얘기해봐. 아니야. 그럼 얘기해봐. 공 있어. 공이 있어? 올해로 7살인 기원이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들이 기원이의 만들기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없잖아. 아무래도 설치미술가인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있었구나.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 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노르라고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자기가 그냥 이거 가져와가지고 쌓기놀이 하고 아니면 저 그냥 그 조립식 넘어질 때 다치지 말라고 깔아놓은 매트인데 저걸 자기가 뜯어가지고 집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갑자기 이렇게 놀더라고요. 장난감을 저 사준 게 아닌데 아 얘가 좀 제 전시를 할 때 몇 번 데리고 다녔더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명환 씨는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미술 교육을 시킬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미술학원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고 일단은 자유롭게 놔두긴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노는 게 아이가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저보다 어떨 때 보면. 뿌듯하세요? 결혼? 뿌듯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저보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네, 기원이가 앞으로 아빠를 넘어서는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날 명한 씨가 한국 만화가 협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들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지금 이제 배경은 이대로 하얗게 가는 거죠. 저 밑에 앞쪽에 확대된 예, 네모는 이제 상상을 약간 하라고. 바로 깔깔깔 구르기 그림책 샘플을 두고 한참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책이니만큼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힘든데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흐름이 이상이 없는지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 나이대 애한테 이제 뭐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데 아이가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는 정도. 그거 맞추는 게 사실 아이들 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 크기가 그러면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접어야겠네. 여러 만화계에서 작가님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런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은 많은데 이게 상업화되거나 사업화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마케팅이나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신 작가님, 신 대표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특히 이번 같은 이제 깔깔깔 구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 작가님이 예전부터 전시를 해왔던 이제 전시 콘텐츠를 이게 캐릭터 사업이나 이제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로 확대 이제 흔히 뭐 OSMU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화시키는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서로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책 작업이 시리즈별로 제대로 나와주고 그게 이제 뭐 상설 전시가 되면 좋겠어요. 상설 그 전시관이 깔깔깔 구르기 동상 같은 어떤 그러니까 어느 뭐 임시로 어떤 기간 내에만 있는 전시가 아니고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장이 항상 깔깔깔 구르기 전용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체험이나 뭐 요즘 그 뭐 감성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과 연계돼서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 성공의 어떤 목표겠죠. 따뜻한 가족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야말로 신명환 씨의 힘이고 또 다른 아이디어의 원천이 아닐까 싶네요. 신명환 씨는 자신의 재능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얼마 전부터 강의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그의 일상을 만나보시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가고 있거든요. 무슨 일로? 거기에 이제 그 부천 만화축제라고 해마다 하는 만화 행사가 있는데 거기 회의에 참가하려고 가고 있어요. 또 겸사겸사 거기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이 작년 10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만화를 가지고 재밌는 공간을 연출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TF 팀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아이디어하고 디자인 같은 거를 관여를 해서 어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겸 해서 가고 있어요. 부천에 위치한 만화진흥원에 도착한 명환 씨. 이곳에도 신 대표가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 공간도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 스크롤 만화를 감상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보잖아요. 그 이제 그런 행위를 직접 관람객들이 그냥 뭐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큰 마우스로 이렇게 휠을 자기가 직접 진짜 컴퓨터 마우스 하듯이 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안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 그럼 뭐 어떤 일련의 작품하고 약간 일관성 있는 거거든요. 그 관람객의 행위를 이렇게 재미를 주자. 여기는 이제 만화가의 머릿속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뭐 더 재밌는 작품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만화가의 머릿속은 사람들이 상상하잖아요, 보통.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낼까.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진짜 만화가들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잉크도 크게 하고 밑에 원고지도 있고 주우개도 있고 이제 마감 도촉전화도 있어요. 이쪽 이렇게 가면은 도촉전화가 오죠. 안녕하세요. 만화작가 신용현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게 마감 도촉전화가 만화가들한테 스트레스. 신 선생님이고. 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만화가 지금 마감하다가 힘들어서 침 흘리면서 자는 장면이거든요. 엎드려 보통 많이들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그렇군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만화가에게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군요. 네, 지금 만화가가 그리고 있던 원고가 그대로 있죠. 유명한 지금 깔고 자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마 일어나면 후회할 거야. 다 젖어가지고. 그럼 만화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다양한 상상들을 스케치한 거예요. 뭐 에어바운스로 이제 우회 천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상상들 스케치. 이거는 지금 잉크 속에서 목욕하는 거, 각종 상식들, 뭐 이런 뭐 엽기적인 생각도 있고요, 똥 같은 거. 만화가의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톡톡 튀는 뭐 상상들도 있어요. 잉크 속에 빠져 사는 것도 있고,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마감되면 더 독촉하고 싶고. 아니 근데 이건 뭘 표현한 건가요? 마감 스트레스잖아요. 만톤으로 압력을 넣고 있죠. 실제로 작품을 이렇게 창작하시다 보면 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정말 좀 막 조급하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심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갑자기 TV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와이프랑 어떤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건지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의를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딱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 아이디어에서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뽑아내기도 하거든요. 이곳에는 신명환 씨 작품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만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군요. 우와, 정말 신기한데요? 주안점은 이제 인터랙티브예요. 그냥 서서 평면적으로 보는 관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들을 도입한 거죠.
올해 부천에서 국제만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명한 씨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작가들도 물론 마찬가지, 만화 작가들이 원래 창의적이긴 하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디어가 많고 또 하나는 부지런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볼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 작가에 비해서 좀 더 훌륭한 분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거를 살짝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명한 씨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찾았는데요. 얼마 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머리에 재미난 봉투를 하나씩 쓰고 있군요.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쓰고 있어요. 사진 찍은 사람은 벗고 이렇게 하고.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봐봐 얼굴. 재밌는 표정. 그리고는 명한 씨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진을 찍습니다. 뒤부터 찍을게. 참 이색적인 수업 풍경이 아닐 수 없군요. 아니 도대체 이 재밌는 봉투들은 다 뭐고 어떤 수업인가요? 이 수업은 이제 카툰의 활용이라는 과목인데요. 자기가 이제 보통은 만화 창작가니까 지면에만 카툰을 그리게 되거든요. 보통 생각하는데 뭐 물론 만화의 특성상 그런 지면에 창작을 하는 만화의 특성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카툰이 지면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다양한 장르가 융합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자는 뜻에서 이제 아이디 봉투라는 걸 한번 학생들이 경험해보기엔 굉장히 좋은 재료라서 하자고 했거든요. 아,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봉투라고 하네요. 아이디 봉투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자기가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이제 아이디라는 공간이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인데 그런 익명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것들은 이제 누구나 예술인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를 만드는 행위가 누구나 예술인이다.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행위인데 이렇게 신선하고 독특한 명한 씨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 박물관에 근엄한 박물관이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낙수한 저 돌을 몰래 갖다 놨어요. 전시품처럼. 며칠 동안 몰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여태까지 했던 카툰 수업이랑 많이 다른 게요.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되게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특이한 걸 많이 보여주셔서 더 다른 면으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되게 특이한 수업입니다. 이게 저희는 보통 뭐 시나리오 짜고 그림 그리고 이런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뭐 카툰 활용 같은 지금 수업은 거의 뭐 설치 미술 같은 것도 배우고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게 뭐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수업 같습니다. 재밌어요. 눈사람 아이스크림 랜드 같은 것들을 가상의 공간을 실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경험해보는 공간. 아니면 또 이제 깔깔깔 구르기 같은 거는 넓은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 같은데 풀밭이 초원이 펼쳐져 있고 노란 짐볼이 수백 개가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그냥 어떤 걱정 없이 깔깔깔 구르는 장면들을 보고 싶거든요. 어떤 그런 것도 꼭 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이상향적인 그런 공간을 현실에 꼭 사람들이 만나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바로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난 신명한 씨야말로 행복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는 설치미술가 심명환 씨. 그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시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